삶 자체가 실험이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얼핏 단순한 조언 같지만 곱 씹어보면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처음부터 잘하고 싶어 할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누구나 속으로는 능숙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린다. 처음인데도 마치 오래된 고수처럼 흔들림 없이 행동하고 실수 한 번 없이 인정을 받으며 실패와 좌절 같은 건 겪지 않고 일직선으로 성취와 성공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에 가깝다. 인간의 삶은 실험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처음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숙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건 곧 삶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험실에서 연구자가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단 한 번의 발견을 하듯 인간의 삶도 그렇게 실패와 오류를 밑거름 삼아 조금씩 자신만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와 시행착오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도록 길러졌다는 데 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칭찬과 비교의 잣대 속에서 자란다. 시험 점수 몇 점, 발표에서의 말실수, 운동 경기에서의 작은 실책조차 평가와 낙인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면화한다.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완벽해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첫날부터 전문가처럼 보여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단 한 번의 어설픔조차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건넨다. 하지만 삶은 연습 없는 공연이 아니다. 삶은 오히려 끝없는 리허설이자 무수한 실험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오늘의 시행착오를 통해 내일 조금 덜 실수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의 실패가 오히려 자신을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시행착오 없는 성장은 없고 실수 없는 깨달음도 없다. 우리는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길을 잘못 들어서야 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며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야 진정한 친밀함의 소중함을 안다. 삶 자체가 실험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낙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를 하나의 자료, 경험, 성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오늘의 시행착오가 바로 내일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실수와 어리석음은 결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답게 만드는 동반자다. 이 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처음부터 잘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시행착오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잘하지 못하는 순간에 머무를 용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고 싶다는 강박에 빠지는 순간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난다. 새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첫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갓 부모가 된 부부가 아이를 돌보는 첫날 밤, 혹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에서 우리는 흔히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에 휘말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실수 없이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영역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첫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맡게 된 신입사원이 있다. 그는 수십 번 원고를 읽고 발표 시간과 목소리 톤까지 연습했다. 그러나 막상 발표가 시작되자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준비한 자료의 순서가 꼬이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발표가 끝난 뒤 그는 속으로 수없이 자신을 자책한다. 왜 난 이렇게 못할까? 준비가 부족했나? 앞으로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은 바로 그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그가 실제 발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책상 앞에서 연습해도 실제 사람들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감정과 압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압박을 견뎌본 사람만이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다. 비슷한 예는 인간관계에서도 발견된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지만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 어색하게 끝나고 상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상처로 남지만 사실 이런 어색한 실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의 감각을 기를 수 없다. 관계는 연습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다듬어진다.
수많은 어색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편안함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부모가 된 이들의 시행착오다.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젖이 부족해서 우는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지, 단순히 안아주기를 바라는 건지 알 수 없어 몇 시간을 씨름한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죄책감을 느낀다. 나는 왜 아이 마음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할까? 그러나 아이의 울음을 구분해서 알게 되는 능력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조금씩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곧 학습이다. 이러한 일상의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하다. 잘하지 못하는 순간은 인간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삶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존 듀이는 교육 철학에서 경험은 곧 학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야말로 학습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듀이는 교실에서의 강의보다 실제 경험과 실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단지 교육 현장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인생 전체가 하나의 학습 과정이고 그 학습은 시행착오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 또한 인간의 실존을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완벽함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는 삶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모순과 실수를 반복하며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고 말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행착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계기로 본다.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해서 넘어진 경험은 뇌의 시냅스를 강화하고 결국 아이는 균형을 잡는 법을 몸에 새기게 된다. 이처럼 시행착오는 뇌 발달과 학습의 필수 조건이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역시 인간 발달의 각 단계에서 위기와 실패, 경험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가 정체성 대혼란의 시기인 이유는 이 시기에는 반드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 없는 청소년기는 곧 진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과도 같다. 결국 일상의 사례와 철학 심리학의 설명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시행착오와 실수는 결코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삶은 실험이고 실험에는 실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중요한 건 실패의 유무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시도할 것인가 하는 태도다.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엔 서툴렀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발명가나 예술가, 배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업적만을 기억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는 잊기 쉽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간 사람들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그가 전구의 필라멘트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6,000번 이상의 실험을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알아냈을 뿐입니다. 이 답변은 단순한 위트가 아니라 시행착오에 대한 에디슨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그는 실패를 무가치한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이자 필수적인 실험의 일부였다. 에디슨에게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자료였고 좌절이 아니라 발판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전구 발명이라는 성취만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끝내 수많은 실패를 견디고 그 안에서 배움을 추출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다. 지금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는 배우들조차 데뷔 시절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고백한다. 어떤 배우는 초기에 찍은 드라마를 다시 보면 차라리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사 전달은 어색했고 감정 표현은 과장되었으며 카메라 앞에서 몸짓 하나조차 서툴렀다. 그러나 바로 그 서툼이 있었기에 이후의 성장이 가능했다. 연기란 책상 위의 공부가 아니라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예술이다. 수많은 어색한 장면, 실패한 대사, 미숙한 표정 연기가 쌓여야만 어느 순간 진짜 연기의 감각이 몸에 스며든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바로 그 시행착오의 흔적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준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당연한 순간이라는 사실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툴렀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에디슨의 발명을 존경하는 이유, 배우들의 성장을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위인이나 예술가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첫 시도, 새로운 관계의 어색함, 삶의 다양한 시작점에서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한다. 시행착오는 특별한 실패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훈련인 셈이다.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동일한 경험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치명적인 실패로 여겨 스스로를 일가매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 시행착오는 바로 이 관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다. 상담의 장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자체라기보다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낙인감이다. 그러나 상담학은 이런 낙인을 걷어내고 시행착오를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인간 중심 상담의 관점. 칼 로저스가 강조한 인간 중심 상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실수를 했다고 자책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배움의 흔적을 조명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며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시행착오는 곧 성장의 발자국이라는 것이다. 2. 교류 분석의 관점.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서도 시행착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나리오는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실망하고 같은 상황에서 좌절한다. 처음에는 이 반복이 단순히 불행처럼 보이지만 교류 분석은 그 안에 숨겨진 학습과 메시지를 찾는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인간관계의 실패는 내담자가 아직 성인 자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그는 과거의 익숙한 감정, 이른바 라켓 감정에 갇혀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상담은 바로 이 지점을 비추어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자각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시행착오는 과거의 시나리오를 깨닫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살 수 있다는 자율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 3. 인지행동적 접근의 관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시행착오를 비합리적 신념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작은 실패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상담자는 그것을 과도한 일반화나 흑백 논리로 해석한다. 시행착오가 쌓일수록 내담자는 자신의 왜곡된 사고 패턴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유연한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4. 시행착오의 재해석 치유적 의미. 상담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담자가 나는 또다시 실패했어라고 고백할 때 상담자는 그 실패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대신 그 실패는 당신이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시행착오는 삶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이며 시도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경험이다. 상담의 장면에서는 종종 이런 순간이 큰 전환점이 된다. 내담자가 자기 실패를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실패에 압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깨닫는다.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시행착오는 자기 이해와 자아 성찰을 위한 거울과 같다. 우리가 흔히 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시행착오는 한 번 겪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다시 후회하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단단해지고 삶은 더 깊어진다. 상담학적 관점에서도 철학적 관점에서도 시행착오는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라 나선형적 성장 과정 속에 자리한다. 시행착오는 반복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까? 그러나 이 질문은 인간의 성장 원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 실수는 단순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진 맥락 속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나서 비슷한 형태의 관계 문제에 또다시 부딪히는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조금은 달라진 자신으로서 그 문제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아직 배우지 못한 주제를 삶이 다시 던져주는 방식이다. 성장은 선형이 아니라 순환적이다. 심리학자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인간의 생애를 8단계로 설명한다. 각 단계는 고유한 위기를 포함하며 그 위기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에릭슨은 위기를 단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기의 정체성 문제로 돌아가고 노년기에 다시 어린 시절의 신뢰 문제로 회귀한다. 즉, 인간의 성장은 직선적 진보가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다른 깊이에서 되풀이하는 나선형 구조다. 시행착오는 바로 이 구조의 필연적인 일부다. 실패의 반복은 무의미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나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자책한다. 그러나 상담적 시각에서 보면 같은 문제로 보이는 시행착오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 한 번의 거절 경험은 단순히 상처를 남겼을지 몰라도 두 번째 거절은 나는 왜 거절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세 번째 거절은 거절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된 시행착오는 점차 자아를 확장시키는 내적 훈련장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 역시 시행착오의 반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충격이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 힘은 시행착오를 겪어본 경험에서 나온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반대로 수많은 실패를 겪고도 다시 도전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친숙한 손님처럼 받아들인다. 시행착오의 반복은 우리를 더 유연하게 하고 더 강인하게 하며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도록 만든다. 다시 시작할 용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 문장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용기를 요구한다. 바로 다시 시작할 용기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후회가 남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멈추고 싶어 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를 뒤로 잡아당긴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 모른다. 살아가는 동안 겪는 실패와 시행착오는 단순히 어떤 잘못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고쳐 잡으라는 신호이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라는 초대다. 넘어지는 순간에만 땅바닥의 질감을 알 수 있듯 실패의 순간에만 삶의 무게와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실패는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서라는 요청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새로 쓰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짊어지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품고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일이다. 어제의 서툼과 어리석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시행착오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결국 삶은 수많은 다시 시작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 우리는 완벽을 향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통해 배워가는 존재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인간의 품위는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서툴러도 괜찮다.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또다시 일어나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시도해 보는 일이다. 그 작은 시도와 용기가 쌓여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빚어낼 것이다. 삶은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끝없이 다시 시작하는 연습이다. 오늘도 그 연습을 이어가자.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씩 더 자신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